명언에 빠져들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영원히 끝낼 때가 되었다면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끝내거나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끝날 때의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는 상반될 수 있는 결말을 직면할 때의 불안과 불편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계가 끝나기 전에 끝났다는 신호를 찾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즉,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경고 몇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소통 부재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화나 문자를 더 이상 주고받지 않거나 대화를 회피하거나 솔직하지 않은 대답을 주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의 감소는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전에 함께했던 활동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거나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과 불화는 관계가 위험에 처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가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관계가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체적 및 감정적 거리가 느껴질 때, 이 역시 관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거나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연결이 약화된 것을 느낄 때, 이는 관계가 위태로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의 경우 성생활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욕의 상실은 관계에서의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흥미나 목표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는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밀이 생기는 것은 관계에서의 신뢰와 솔직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정보를 숨기거나 비밀을 갖는 경우, 이는 관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독립적인 행동은 상대방이 관계에서 더 많은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독립성을 보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정서적 친밀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싫어하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점을 찾지 못할 때 관계는 끝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이야기라고는 시시한 주변 이야기나 집수리에 필요한 것, 단순한 정보 전달만 있을 뿐이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공유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결과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 항상 서로 싸우는 겁니다. 외출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싸우거나 장을 볼 때 마트에서 싸우거나 운전을 하다가도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수시로 싸우게 됩니다. 모든 대화는 싸움으로 변하고 모든 의견 차이는 관계를 멀게 하고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벼운 농담도 시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매번 싸우고 냉각기를 가져도 서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긴급 상황이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상대가 아니게 됐을 때입니다. 개인적인 성취가 서로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면 이는 상대방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모든 좋은 소식을 공유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는 분명히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11번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항상 상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이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항상 지금의 인간관계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하고 싶어지거나 서로의 관계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마음은 지금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관계를 종료하려는 시도를 보이거나 이별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진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상대방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서로 함께 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지쳐한다면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관계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소통과 타협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되더라도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친구이자 격려자여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자라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달성하려는 것에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 당신의 관계는 곧 끝날 것입니다. 서로 별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 외에도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함께하지 않았을 때 경험한 것을 공유하기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면 관계는 더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